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네, 정보처리 기능사 2023년 합격 전략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많이 쌓였죠. 그죠? 2020년 1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경이 됐고요.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기출문제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합격 전략을 촬영하는데 참, 쉽습니다. 즐겁고요. 네. 근데 이제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 번 보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한 번이라도 보셨는데 불합격하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이 정보처리 기능사를 왜 이렇게 내는지 인력관리공단에 대한 그 분노가 되게 치미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시험이 안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그랬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해합시다. 그죠? 2022년 1회차, 그러니까 올해 1회차인가요? 1회차 때 합격률이 나 어이가 없죠. 그죠? 1.7%였습니다. 이거 난 계속 얘기할래. 1.7%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수능에서 이거 1.7% 이런 난이도를 만들어 놓으면요. 이거 100명 중에 2명도 못 붙는 이런 난이도는요. 이건 진짜 진짜 욕 많이 먹어야 돼요. 이거 이렇게 내면 안 되지. 근데 그 이후로는 좀 쉽게 내고 있고요.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근데 이 전까지도요. 되게 중구난방이었어요. 어떻게 쉽게 낼 때도 있고 막 기사 산업기사 문제 끌어다 쓰는 경우도 있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불합격 자꾸 하면 좀 자신감 떨어지죠? 당연히 그렇죠. 그죠? 떨어져요. 난 왜 자꾸 떨어지지? 다른 사람은 붙는데 빨리 붙는다고 그러는데 한 달만 준비하고 붙는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떨어져? 이거 난 바본가?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걔네들이 난이도 조절을 잘못한 거였고요. 그리고 바뀐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냥 운이 없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년에 4번씩 있잖아요. 필기시험 한 번 붙으면 2년의 유예기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8번 정도를 시험 보실 수 있으니까 한두 번 떨어진 거 가지고 너무 좌절하시거나 내가 머리가 나쁘다거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다면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저는 운전면허를 2종 필기를 떨어져 본 사람이에요. 하도 그냥 애들이 공부 안 해도 붙는다, 공부 왜 하냐 그래가지고 좀 하긴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울었었어요. 대학생 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요. 사고도 한 번 없이 운전 잘 하고 있습니다. 운전 잘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언젠간 취득하면 돼요.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2020년 1회차부터 변경된 게 계속 2025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그걸 다시 보여드리고 이렇게 출제할 거예요. 이렇게 출제할 거예요라고 해놓고 그렇게 출제한 적도 별로 없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보여드릴 필요 없고요. 그냥 저는 합격 전략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라고. 아시겠죠? 과목은 주요 과목에 대해서 몇 문항 정도가 출제되는지만 설명드리면서 공부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쓰겠습니다. 자, 1과목입니다. 1과목은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PG라고 쓸게요. 자,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알고리즘이 있고요. 알고리즘 범위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죠? 알고리즘하고 C하고요. 자바가 있어요. 네. 이 알고리즘은요, 원래 그 2020년 1회차 전에는요, 50점짜리였어요. 100점 만점에. 그래서 비중이 되게 높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 바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2020년 1회부터 3회 정도까지는 한 문항 정도씩 출제가 되다가 그 이후로는 아예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주로 C 언어와 자바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얘를 안 할래? 이러면 안 돼요. 왜 알고리즘이 그 전에 출제가 됐었는지가 핵심이에요. 왜 그랬냐면 C 언어나 자바까지는 사실 기능사 수준이 아닐 거라고 판단을 했겠죠. 이것만 그 출제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기본이 되는 과목인 알고리즘을 출제를 했던 거예요. 그 전에는. 맞아요. 이 알고리즘은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올해까지는 살려놨었어요. 기본 알고리즘을 살려놨었고요. 그랬는데 그 강의에서 혼자 힘으로 풀어보세요. 그러고 진짜 혼자 힘으로 안 풀면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던 게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다 지워버리고요. 그냥 새로 촬영했어요. 그래서 C와 자바에 맞게끔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시기 편하도록 촬영을 다시 했어요. 다시 하고요. 그리고 간간히 C 언어 명령어나 이런 것들도 소개했고요. 왜 프로그램이 그렇게 돌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소스를 분석하는 요령이 왜 어떤 건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알고리즘 기본 알고리즘은 그래도 들어보시고 혼자 힘으로 풀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해만 하시고 분석하는 요령을 아시고 결과를 도출할 줄 아시는 상태로 C 언어와 자바에 들어가시면 충분히 가능하세요. 자, 기본 강의가 이루어져 있어요. 기본 강의가 있고요. 원래 있던 강의도 있고요. 좀 약간씩 수정한 강의도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공부 요령이에요. 지금은요.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보강 촬영을 한 게 있어요. C 언어하고 자바하고 보강 촬영을 한 게 있어요. 이것도 기본 강의하고 똑같이 강의를 학습하시면 돼요. 그 상태 그대로 뭘 하냐면 시험 전 마무리가 있어요. 시험 전 마무리 강의가 있어요. 자, 이 강의가 있는데 이 강의는 먼저 듣지 마시고 풀어보셔야 돼요. 혼자 힘으로 풀어보신 다음에 내가 공부한 내용이 제대로 학습됐는지를 본인이 테스트하시고 강의를 듣는 게 가장 좋아요. 됐습니까? 자, 이게 6문항에서 7문항이 꼭 나오고 있어요. 7문항이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35점이에요. 자, 총 20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 문항당 5점짜리예요. 그러니까 7문항이 나오면 35점이 되는 거죠. 됐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과목이에요. 공부 순서이기도 해요. DB와 SQL이에요. 자, 인력관리공단에서는 DB 따로 SQL 따로 과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차피 SQL이라는 자체는 DB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예요. 언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하나의 묶음으로 제가 강의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7문항에서 8문항이 나오고 있거든요. 35점에서 40점 정도가 돼요. 비중이 되게 높죠? 이건 두 과목이니까 그래요. 두 과목을 합친 거니까 이래요. 됐습니까? 하나로 퉁치고 공부하면 정말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힌트가 뭐냐면 DB도 출제하겠습니다. DB 용어도 출제하겠습니다. SQL 문장도 출제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그렇게 예측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DB 같은 경우, SQL 같은 경우는 2020년 이전에도 이 과목이 포함이 됐었어요. 그래서 강의 자체를 제가 수정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않고 고급 SQL에 대해서 다중 처리에 대해서 다중 SQL이 있어요. DB 다중 검색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촬영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전 강의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전 강의에서도 이제 필요한 부분은 좀 넣고요. 뺄 부분은 좀 빼면서 완전히 지우진 않았어요. 당연히 똑같은 범위이기 때문에 그냥 두긴 했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내년에 준비하기에 좋게끔 만들어 놨어요. 전부 다 만들어 놨고요. 이 강의가 이제 끝났어. 이 기본 강의 학습이 끝났으면 마찬가지예요. 마무리 문제를 하시면 돼요. 마무리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으면 강의 없다 이거는 답안을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강의는 이 언어 파트만 제가 강의를 만들어 놨고요. DB SQL은 제가 기타 과목으로 안 만들어 놨어요. 근데 충분히 이 강의를 들었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모르면 질문 게시판에 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과목만 봐도요. 중요한 게 확 나오죠. 두 과목만 봐도 야, 이거 35점에다가 40점 하면 75점인데 최하 30점, 최하 35점, 65점인데 야, 이거 두 과목만 잡으면 되겠네. 두 과목만 꽉 잡으면 합격선에 올라설 수 있으세요. 꽉 잡으면. 근데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인력관리공단이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인력관리공단이 기출문제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 틀을 유지하려고는 하지만 난이도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점 만점의 합격자가 나오는 걸 싫어해요. 한 두 문제 정도? 세 문제 정도는 어려운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를 DB SQL 또는 언어 파트에서 낼 수 있어요. 냈었고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놓치는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네 문제를 놓쳤다 치면 20점이 감점돼요. 20점 감점되면 불합격선으로 들어가요. 됐죠? 그럼 우리가 복구를 해야 돼요. 어디서 복구하냐? 3과목에서 해야 돼요. OS예요. 4과목에서 해야 돼요. 계층 구조예요. 통신이죠. 계층하고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입니다. 이거 자꾸 끌리지? 프로토콜입니다. 자, 계층 프로토콜은 통신 파트예요. 자, 이 두 과목에서
복구를 하셔야 돼요. 복구를. 몇 문제가 나오냐면 3문제 나옵니다. 3문제 나옵니다. 이 두 과목이 6문항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두 과목이. 물론 2문제가 나올 때도 있었고요. 2문제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최소 4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놓치는 파트가 4문제라면 여기에서 복구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 제가 강의를 새로 다 찍었는데요. 3과목과 4과목은 내년 유형에 맞게끔 다 찍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찍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그동안의 출제 유형을 쭉 검토하고요, 분석해서 요 정도만 공부하면 되겠는데 라고 만든 것들이에요. 얘네들이요. 공부할 분량이 아주 많지는 않아졌어요. 그전엔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복구하실 생각을 하세요. 됐죠? 요렇게 4과목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5번째 과목은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파트입니다. 자, 이거 내용 되게 많아요. 내용 되게 많고요. 문항 수가요, 한 문항씩 나오고 있어요. 5점짜리예요. 내용이 되게 많다라는 건 강의 수가 되게 많다는 얘기고, 그만큼 공부할 분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한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할 여력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기로 합격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얘 놔야 돼요. 이게 놔야 돼요. 차라리 다른 걸 꽉 잡으세요. 이거 인력관리공단의 출제위원이 이거 제 강의 지금 또 이거 찍는 거 보고, 야 이거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거 한번 내보자, 너 한번 그래 봐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러라 그래요. 어쩔 수 없죠. 뭐 그 사람들이 감당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한 건데 정말 많이 나오면 2문제가 나온 적도 있지만 최근은 그냥 거의 1문제씩 출제하고 있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기간이라면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도 괜찮고요. 막 딸딸딸 외울 정도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출문제하고요, 그리고 시험점 마무리 문제 뭐 이런 정도만 보셔도, 제가 각 단원마다 삽입한 모의 문제 정도만 해결할 수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저희도 학원에서는 이거 하지 않아요. 그냥 공부하지 말라 그러고요, 다른 거에서 되게 많이 중점을 둬요. 그래도 다 붙어요. 그렇게 해도 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2022년 1회차는 해일이었기 때문에 떨어졌었습니다. 참 정말 엄청 화가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화가 나서 막 제가 했던 행동들이 있는데 그건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합격 가능하세요. 됐습니까? 자, 두목내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가 없네. 제가 지금 촬영은 다 완료됐는데 월요일날 넘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다 넘긴 게 아니기 때문에 두목넷을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뭐 두목넷이든 어디든 간에 제 강의가 올려져 있다면, 제 강의로 학습을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대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알고리즘이라든지 시어노라든지 자바 같은 경우는요, 까먹지 않아요. 잘 언어 파트는 잘 안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고 여기에 이 과목에 중점을 두세요. 그리고 이 1, 2과목이 끝나면 얘네를 공부하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조금씩은 하루에 한 번? 뭐 알아서 까먹었을 걸 대비해 가지고 좀 복습 좀 하세요. 복습하시고 시험이 다가오면은 당연히 C하고 알고리즘 말고 C하고 자바 이런 쪽으로 시험점 마무리, 보강 수업, 기출 문제 쭉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뜬금없이 나왔던 그 2-3문제 때문에 제가 여기에 그런 문제를 삽입할 수는 없어요. 그럼 기본 강의가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는 제가 지울게요. 지우고 출제되는 빈도수를 좀 얘기해 볼게요. 상중하로 제가 나눠 볼게요. 상중하로 이렇게 나눠볼게요. 상에 해당하는 게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와요. 이 상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예요. 뜬금없는 문제예요. 기사나 산업기사에서 발췌한 문제, 또는 야 틀려봐 이런 식으로 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해해요. 어느 자격증이나 마찬가지예요. 100점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12문제 정도 나와요. 10문제에서 12문제, 11문제 이 정도는 중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요, 이런 문제예요.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요. 기준으로 하는데 똑같이 내진 않아요. 그냥 그 기출문제를 맞출 수 있을 정도면 이런 학습도 돼 있겠지라고 출제하는 그런 문제가 중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하 난이도는요, 이제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이제 되게 많이 쌓였기 때문에요, 8문제, 7문제 요 정도는 하 난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나? 6문제에서 한 7문제라고 할까요? 네. 요렇게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하고 거의 동일한 문제, 출제됐던 문제들 위주로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됐죠? 자, 요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거에 맞춰진 강의가 바로 제 강의입니다.
이거에 맞춰지는 강의는 기출문제를 복원하면서 뜬금없이 나왔던 문제는 제가 막 뭐라고 하면서 인력관리공단에 대해서 이걸 왜 이렇게 냈죠?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그냥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망할 거 없습니다. 뭐 좌절할 것도 없고요. 한 번에 붙었던 분들은 떨어진 분들을 약 올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험 운이 있는 거고, 나는 원래 C 언어를 좀 알고 있었고 원래 SQL을 좀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근데 댓글에다가 뭐 난 뭐 일주일 만에 붙었네 이런 거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일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하시고요. 시험 보시고, 그리고 떨어졌네? 그러면 그냥 다음을 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 번에 합격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 강의는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마음 다 잡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